오늘의 주제는 처음 직접 손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필수 요소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선 치료 전에 여기 가장 위에 적혀 있지만 치료 시 세 가지만 기억하자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where, when, how 하나씩. 자, where은 어디가 아프세요? 환자한테 꼭 치료 전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아프신 부분을 보통 이렇게 손으로 집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메인 프라블럼이구나, 거기가 제일 많이 아프시구나 해서 일단 그거를 가장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우리가 치료를 여기가 원인은 아니고요, 뭐 이쪽에 의해서 여기가 아플 수도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분은 일단 내가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여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른 쪽에 대한 치료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re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when, 언제 아프세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환자분 팔꿈치를 구부릴 때 아프세요? 뭐 필 때 아프세요? 뭐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뭔가를 컴퓨터를 하실 때 아프세요? 하면서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걸 내가 토대로 기억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치료할 때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when, 언제 아프시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how, 어떻게 아프시냐 해서, 자, 팔꿈치가 아파서 오셨는데 나는 팔을 좀 이렇게 구부릴 때 아파요 라고 하면 어떻게 아프세요? 라고 하면 팔꿈치가 좀 욱신욱신 쑤셔요, 뭐 시큰시큰 거려요, 뭐 팔꿈치가 찌릿찌릿 거려요 라는 식으로 환자분이 느끼시는 주관적 증상에 대해서 보통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이걸로 우리가 1차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근육의 문제인지 뭐 관절의 문제인지 아니면 신경의 문제인지 이제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치료 전에 where, 어디가 아프세요? when, 언제 아프세요? how, 어떻게 아프세요? 이 세 가지를 꼭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치료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치료 중간에 중간중간 시간 나면은 물어보셔도 된다. 일단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통 치료하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치료가 들어가는 게 근육 이완 또는 스트레칭이에요. 4분에서 뭐 길게는 뭐 30분, 뭐 50분도 진행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서 설명 드릴 건데, 뭐 5분이든 30분이든 50분이든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5분 정도가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쭤봤는데 저는 뭐 팔꿈치나 뭐 목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은 내 맘 같아서는 다 해드리고 싶지만 생각보다 여기도 좀 하고 저기도 좀 하고 이쪽도 좀 하고 이러면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근육을 제대로 풀지 않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풀거나 건든 다음에 내버려 두면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치료를 하실 때는 시간당 정말 많으면 3개의 근육, 그러니까 내가 딱 메인 키가 되는 근육들을 2개에서 3개 정도 딱 선별을 해서 그에 맞게 근육 이완을 스트레칭을 하는 게 맞다. 물론 시간이 5분보다 뭐 30분, 50분이 되면 내가 더 해드릴 거는 많지만 일단 적은 시간 하에 우리가 해야 될 것만 딱 충실하게 제대로 해서 풀어만 드려도 아니면 스트레칭만 해드려도 환자분은 많이 좋아지신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공부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분석할 줄 알게 되면 약간 욕심이 생겨요. 이것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배웠는데 이런 분한테 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러면 내가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시간이 자꾸 오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해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근육당 시간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7에서 12초, 뭐 10초도 있고 뭐 20초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거는 치료사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근육을 누르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누르셨을 때는 아니면 우리가 눌렀을 때 어느 정도 좀 근긴장도가 떨어지는 범위. 그래서 최소는 뭐 5에서 7초라고 말씀드리지만 맥시멈은 20초는 안 넘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왜냐면 근육을 너무 오래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근육이 더 뻐근하거나 더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적당히 자주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환자분이 승모근이 아파서 오셨다 그러면은 승모근만 계속 푸는 게 아니라 한 10초 정도 승모근 풀었다가 다른 데 좀 풀었다가 다시 승모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승모근을 풀다가 잠깐 쉬면서 환자한테 아까 같이 뭐 좀 어떠세요? 질문을 하고 다시 또 치료를 들어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몰아쳐서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은 그렇고 세트 수도 동일합니다. 세트 수도 뭐 2번, 3번 세트라고 적혀는 있는데 뭐 그거보다 더 많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환자한테 뭐 하나에서 2개 정도만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딱 10초씩 하루에 3세트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환자가 처음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치료를 할 때마다 그게 만약에 쌓인다면 이게 생각보다 쌓여져 있는 모든 운동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하면서 해서 지금 나의 불편감이 바로바로 좋아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치료도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해주기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하고 지속 시간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그다음에 세트 수도 조금 나눠서 다양하게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움직임보다는 정적 스트레칭 및 정적 마사지가 더 효과적임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 왼손 한 번만 잠깐 줘볼까요? 만약에 환자분이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이러면은 좀 정신 사납고 흔들려요. 그래서 지그시 눌러드려요. 천천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내 손으로 환자의 근육을 정확하게 컨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엔드레인지 끝범위까지 유지를 하고 거기서 좀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풀리는 느낌을 느끼고 다시 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거나 스트레칭도 너무 빨리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적으로 쭉 스트레칭해서 끝에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힘을 빼고 이런 방식에서 너무 빠른 움직임은 오히려 근육이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받는 분한테도 좀 이렇게 정신사납거나 그 해당 관절이나 근육이 뭐 좀 흔들리는 걸로 인해서 받는 분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드미컬하지만 약간은 느리게 스트레칭이나 이완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환자를 치료할 때는 우리가 이제 쓰는 부위들이 있죠. 그래서 크게 3가지 손가락, 손바닥, 팔꿈치 일단 3가지를 크게 적어놨고요. 첫 번째 손가락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좀 작은 부분 관절과 예민한 소근육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보통 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주로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긴 하지만 꼭 엄지손가락만 아니라 다른 손가락을 다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환자분이 느꼈을 때 이게 너무 닿는 면이 얇잖아요, 좁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때 오히려 좀 날카롭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할 때 좀 강도에 대한 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할 때는 이게 조금 주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손바닥. 그래서 넓은 부위에 대한 천층 근육, 좀 겉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 허벅지나 아니면은 뭐 가슴 근육, 어깨 근육 보통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하려고 할 때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좀 자극이 더 깊게 안 들어간다 하면은 손바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손바닥 대신에 너클이라고 해서 이 주먹, 이 면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여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팔꿈치. 좁은 부위에 대한 심층 근육을 풀 때 보통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는 엉덩이나 무릎 뒤쪽에 햄스트링이고 아니면 기립근 있고 아니면 굳이 꼭 이런 부분 아니어도 뭐 흔히 승모근도 우리가 환자분이 앉은 상태에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팔꿈치로 좀 지그시 눌러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로 할 때는 장점은 무게를 이용해서 누르기 때문에 내가 좀 힘을 적게 써도 환자가 더 많은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근육이 좀 이완되거나 풀리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내가 손으로 정확하게 아픈 부위를 컨택 딱 잡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찾았던 부위와 내가 팔꿈치로 누르는 부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로 할 때는 정말 좀 주의를 더 요해야 된다.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을 했지만 처음에는 근육에 대해서 내가 손을 접촉을 하고 천천히 압력을 높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범위에서 여기에서 내가 더 들어가면은 이분이 아파하거나 여기에서 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딱 끝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유지한 다음에 천천히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 한번 주시면 눈을 감으면 좀 더 느껴집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니셜 컨택. 그리고 1번, 2번, 3번. 여기서 제가 더 들어가면 조금 아파요. 불편감도 있어요.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하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숫자를 넣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할 때 실제 숫자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압력을 들어가는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환자 몸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처음부터 연습을 잘하려고 하면은 지금 전에 하나, 둘, 셋, 넷에 했는데
5가지 하는 게 좀 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최대 힘, 그 다음에 5 아니면은 하나, 둘, 셋까지가 최대 힘, 뺄 때 넷, 5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자. 왜 숫자를 세야 되냐면 내가 그만큼 압력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들어가도 환자가 아프고요. 너무 약하게 해도 환자가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연습을 하면 느끼겠지만 오른손이랑 왼손에 대한 자극도 다릅니다. 나는 왼손이랑 나 오른손 똑같이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여기만 너무 세고 여긴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도 해야 되고 나중에 실습하겠지만 내가 1에서 10까지 환자를 누를 수 있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3에서 4로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보다 약하다 라고 하면 환자가 아무 느낌이 없고요. 이거보다 너무 세다 하면은 자 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딱 뭔가 했는데 너무 아파요. 선생님 너무 아픈데 죄송해요 그럼 살살할게요 라고 하는 거랑 내가 하는데 환자분 혹시 제가 지금 하는 게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랑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다고. 그쵸. 그래서 내가 아파서 왔는데 아픈 걸 더 아프게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조금은 약하더라도 하나가 만약 약하게 느껴진다 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하다. 그래서 보통 3에서 4 정도 강도로 해라. 근데 그 3에서 4 강도도 다른 사람들을 하다 보면은 저는 지금 3에서 4 강도로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환자분이 느끼셨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라고 하면 저는 한 1, 2로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5, 6 정도로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시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3, 4와 남들이 느끼는 3, 4가 요 정도 갭이 있구나 라는 걸 맞춰가다 보면은 나중에 굳이 환자한테 어떠세요? 물어보지 않아도 적당한 압력이나 강도로 들어갈 수가 있고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압력을 천천히 높이면서 들어가고 끝범위에서 조금 유지를 한 다음에 천천히 힘을 뺀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걸 연습하려면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라. 그래서 1, 2, 3 빼면서 4 아니면 1, 2, 3, 4, 5에서 빼거나 해서 연습을 하면 된다. 자, 아까 이제 천천히 힘을 뺀다라고 했고, 자,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방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테이프를 떼듯이 직선으로 가다가 마지막 범위에서 수직으로 말아올리듯 근육을 걸쳐 올려준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팔아보면 자, 완전히 수직으로 눌러도 되고 약간은 바깥쪽으로 비스듬하게 가도 돼요.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직으로 간다면은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에서 넷 할 때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요. 약간 자, 똑같은 근육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약간 이렇게 옆으로 사선 테이프 떼듯이. 그래서 이렇게 지그시 위에서 아래로 누르다가 그냥 힘 빼고 지그시 아래로 누르다가 힘 빼고보다 내가 좀 환자의 근육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파지를 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환자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 손으로 누른 다음에 전체적인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환자 몸에 다 팔은 붙어 있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환자의 아픈 부분에 계속 손이 닿아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떼고 다시 눌렀다가 떼고가 아니라 조금 더 안정성도 있고 내가 약간 더 근육을 정확하게 컨택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아까는 이렇게 잘 눌렀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다시 또 누를 때 그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지를 해주고 그 상태에서 힘 주는 손만 힘을 줬다가 뺐다 눌러서 빼는 경우도 상관은 없어요. 이러면은 너무 이제 압력이 수직으로만 들어가니까 좀 아프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근육 이완 시에는 자, 근육의 길이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적용할 경우 치료사의 적은 힘으로도 깊은 자극이 가능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보통 운동을 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자 선생님이나 내가 안 그래도 손에 힘이 약해. 근데 내가 만약에 힘을 딱 줬어. 근데 환자분이 나 너무 약해요. 뭐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요 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럼 더 올려볼게요 라고 하면은 나중에 처음은 괜찮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 손가락이 아파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강도가 강한 걸 원하면 그 다음에 더 강한 걸 원하고 더 강한 걸 원해요. 그러면 난 이미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더 올려달래, 더 올려달래.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할 수도 없거든요. 손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다시 손 한번 줄게요. 자, 이 위쪽에 있는 근육은 손목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근육이니까, 자,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어 볼게요. 자, 지금 손목이 그냥 똑바로 중립이에요. 자, 이거 힘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이게 자극이 좀 더 올라가요. 다시. 자, 요게 중립이고요. 요게 근육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게 더 세게 한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얘를 오히려 축을 하면 자극이 없어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승모근이 아파서 왔다. 그러면 자, 처음부터 늘린 상태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처음에 자극을 주다가 환자분이 더 큰 자극을 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손으로 더 세게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환자분한테 뭐 고개를 움직이시라고 하셔도 되고, 내가 스트레칭이 되는 부위로 만들어도 돼요. 그 상태에서 나는 힘은 동일하게 줘도 받는 환자 입장에서 아까보다 강도가 더 높아졌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더 큰 걸 원하신다면은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내가 힘을 더 늘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더 늘린 상태에서 난 동일한 힘을 주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은 내가 환자분의 만족도도 얻을 수 있고, 나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뒤에 있는 다른 환자들 볼 때도 똑같이 하니까 내 체력 안배가 되죠. 그래서 무조건 내 몸을 가지고 세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일단은 치료사가 건강하게 내 몸을 사용할 수 있어야 그걸로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몸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우리가 보통 하면은, 자, 기시정지를 알고서 양손을 각각 위치하여 근육을 늘려주면 효과적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근육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붙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군데 고정을 하고 이 끝범위를 쭉 늘려주면은 근육과 시작과 끝에서 더 많이 잘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손 나눠주면, 자,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근육이 짧아졌다, 손목 위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졌다, 그러면 제가 근육을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보다, 지금 이게 스트레칭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거보다 내가 여기를 잡고 그다음에 여기를 잡고 늘리면 조금 더 자극이 잘 간다. 다시 중간을 늘리면 자극이 그만큼 약하다. 하지만 시작점과 끝점을 잡고 늘리면 자극이 훨씬 더 낮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치료를 할 때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만약에 내가 환자분이 누워서 목 스트레칭을 해드린다 라고 하면 보통 고정을 처음에는 잘 하시는데, 자, 스트레칭 할게요, 움직일게요 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고정하는 게 약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고정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내가 할 때는 고정점이 제일 중요하다. 물론 고정점이 중요하다고 해서 얘를 너무 세게 하면은 이미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아파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의 힘이냐, 자, 내가 손을 대고 이제부터 스트레칭을 할 건데 내가 얘를 고정을 안 하고 얘만 움직이면 얘가 따라오니까 얘를 움직이는 동안에 얘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힘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힘이 곧 여기에 버티는 힘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얘를 세게, 물론 이제 환자 근육이 너무 짧으면 좀 다르지만 내가 얘를 막 일부러 많이 가면 얘가 더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난 얘를 더 세게 누를 거예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당겨지니까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막 찢어지는 것 같다고 너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가 젠틀하게 천천히 가면은 얘도 많이 안 따라오니까 얘도 힘을 크게 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쭉 간 상태에서 많이 갈수록 좋겠네요가 아니라 가다 보면은 이쪽 손에서 느낌이 나요. 고정점이 날리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 풀어줬다가 다른 걸 하든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아까 그 범위를 기억하거나 아니면 그 범위에서 살짝 더 가면서 다시 끝 느낌 느끼고 그 다음에 몇 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치료 전에 환자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어떤 거에 대한 거를 정보를 알아야 내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 전에 그걸 토대로 내가 앞으로 이 환자를 어떻게 해나가겠구나 라는 게 이제 좀 머리에서 구상이 가요. 그래서 질문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육을 풀든 스트레칭을 하든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많이 알거나 해주고 싶은 게 많다고 해서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오늘 하루에 내가 운동도 시키고 치료도 하고 뭐 자세 교육도 시키고가 아니라 환자분한테 그 단계에 맞춰서, 너무 아프면 당연히 근육을 푸거나 스트레칭하는 수동적 치료사에 의한 치료를 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자세 교육이나 뭐 안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를 우리랑 대화하면서 좀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운동치료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운동치료 바로 하면 좋긴 한데 아직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따라하는 거는 뭐 너무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그러니까 뭐 초수를 더 오래 한다거나 세트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나누면서 반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내가 치료하는 부위에 맞춰서 치료사의 손가락이나 팔꿈치나 다른 부분을 잘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근육을 풀 때는 천천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속에서 숫자를 세듯이 압력 조절을 하면서 리드미컬하게 좀 풀어주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방향에 대한 것도 너무 수직보다는 약간은 벗어나서 편안하게 굴러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가 만약에 환자를 치료할 때 내 힘만 너무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너무 세게만 하면 환자도 아플 수도 있어요. 나도 힘이 들지만. 그래서 너무 힘만 쓰지 말고 치료사의 몸무게를 이용한다거나 다른 걸 해서 나의 힘을 조금 더 편안하게 써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한다면은 근육이 붙어있는 곳과 닿아 있는 곳을 늘려주면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